안녕하십니까? 와, 제1회 연근 축제 어디에 여기가? 네, 상부사에서 연근 1회 축제. 예. 연근 김장 축제. 네, 연근 김장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성원 큰 스님께서 연근을 직접 캐주셨고, 여기 긴 년, 작은 년, 못생긴 년, 큰 년, 뭐 별년이 다 있어요. 썩은 년도 있어요. 썩은 년. 맞아, 썩은 년도 있고요.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미꾸라지가 먹은 년. 미꾸라지가 먹어서 저렇게 되는 흔적이 있는 것도 우리 큰 스님께서 캐주셨고요. 예, 진짜 꼬맹이 년까지 다 있고, 여긴 그래도 좀 나름 잘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 해놨고, 그냥 오늘 이렇게 전시하지만, 이쁜 년? 네, 나름대로 이쁜 년. 나름대로 이쁜 년. 예, 이렇게 제 1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9시부터 강좌를 하고 10시에 속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10시 속 늦는 시간에 맞춰서 다들 올 요량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밖에서 지금 배추, 꼬다리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고, 예, 이대로 우리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명은 저기서 막 헤매고 온 2분이, 여자분 2분이 지금 저희 법당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스님께서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운데 쓰세요. 하나 찍어주세요. 저요? 저는 거기 쓸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큰 스님이 쓰셔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간판을. 알겠습니다. 간판으로 쓰겠습니다. 저분들 여기로 오시는 건 아나? 아, 오시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유, 애쓰셨습니다. 아유, 어려운 길 오셨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와. 네. 어렵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어. 와 보니까 와볼만 한데 괜히 헤맸어. 그치? 괜히 헤맸어. 예, 잘 오셨어요. 네. 자, 이제 2분이 오신 관계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함성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잘 부탁합니다. 일단은 이제 최대한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 중에서 제일 짧은 년이 2년이에요. 짧고 굵고 이제 이걸 슈퍼 연근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전국에 알려진 연근은 이렇게 거의 20cm에서 30cm 이제 긴 연들인데 이게 새로 이제 개발된 이제 신품종인데 이게 이제 그 판매자는 이게 좋고 소비자도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제 식용연근은 기르니까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흙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제 짧은 년은 이제 흙이 최대한 덜 들어가고 또 잘 이렇게 빠져나오고 해서 이제 좋은데 단점은 이제 좀 이렇게 굵다라는 거죠. 짧고 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연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쌈박한 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판매업자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연근들이 지금 다 전 세계가 똑같이 캐는 게 문제예요. 캐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나만이 이제 이걸 개발을 해서 호미 하나 안 들고 손하고 발만 대서 캔 게 지금 여기 온년들이고요. 그래서 상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제가 내년부터는 상불사에서 최대한 심어서 그 신문년을 갖고 이 김치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바로 그걸 이제 장비를 투여하지 않고 캐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저게 1m 70 정확하게 1m 75예요.
예, 자로 재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런 이제 전설과 이제 속담이 있는데 한 대가 살면 3대가 살고 한 대가 죽으면 3대가 이제 멸한다. 대가 끊긴다. 근데 이 소리가 뭐냐면 사람을 두고 나온 그런 이제 전설이 아니고 속담이 아니고 이 연근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한 마디가 살아나면 3대가 살고 한 마디가 죽으면 3대가 아예 끊기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름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그 살아가는 조건에 따라서 이게 마디가 우리 스님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봤을 때 그때는 한 4m짜리 제가 4m까지 캐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로 늘려놓고 스님도 같이 기념촬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강의에는 핵심이 시장에 가서 맛있는 연근을 사 먹는 방법. 이제 그 연근 사 먹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맨 끝에 거나 두 번째 거 얘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점점 끝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마디잖아요. 이 네 마디 중에서 제일 빡센 년이 첫 번째. 그러면 그 다음 빡세고 세 번째 빡세고 그러면 네 번째는 아주 부드러운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부드러워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뭐 암년, 순년 뭐 이래가면서 그거는 연근은 암년, 순년이 없어요. 근데 갖다 붙인 거야. 그런데 여하튼 이제 이 정도면 대단히 살찐 년인데 살찐 년은 맛이 덜해요. 이게 살이 좀 덜 찐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고른 거 살 때도 맨 끝머리 이렇게 뾰족한 쪽이 많은 연근을 사서 조림을 하거나 뭐 피클을 하거나 샐러드를 하거나 하면 맛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먹는 연들은 이렇게 끝에 부드러운 연을 이제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3박 4일 지금 이제 외박증을 끊고 이제 나왔는데 이미 이제 어제 캐면서 이제 3박 4일 동안 먹을 연을 점심 때 저녁 때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만나는 사람이 다 술꾼이에요. 근데 술꾼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두셔야 될 게 연근을 단무지 사이즈로 썰어서 소주잔에 넣든지 소주잔은 뽀개야 되겠죠. 작으니까. 근데 맥주잔에는 한 3토막 정도 넣으면 밤새도록 먹어도 숙취가 없어. 네. 근데 문제는 술값이 많이 나와. 술값.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김장할 때 연근을 넣고 수육을 하면 또 연잎차로 수육을 하면 한 상의 맛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절이라 아마도 수육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장철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스님이 통으로 썰어 넣는 공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통으로 썰어 넣는 공법은 깍두기나 아니면 이제 그 알타리 같은데 이런 데 넣는 게 통으로 이렇게 슬러시로 넣는 게 좋고 아니면 열십자로 이렇게 짜게서 그런데 배추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연근 가루를 넣고 그러니까 고춧가루 양념 버무릴 때 자기 김장법에 연근가루 한 포기당 10g 10g 그러면 이제
저기 저울이 없으니까 한 숟갈이 10g이 밥 숟가락으로 하나. 그러면 10포기 하는 사람은 10숟가락.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숟가락 양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무가 한 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개 중에서 3분의 2를 무생채로 넣고 3분의 1을 연근채로 채칼로 쳐서 그래서 가루도 넣고 채칼로도 쳐서 넣어야 이제 골고루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아삭거리게 하는 맛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무생채를 먼저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생채가 아니고 그냥 갈아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갈아서 이제 이렇게 속을 넣게 되면 골고루 침투는 하고 맛은 있으나 씹는 촉감이 일단 한 가지가 생략되는 거예요. 무생채를 쓰고 썼는데 그런 게 거기다 무생채가 빠지니까 씹는 그 식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생채가 또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기면서 숨이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배추는 모든 채소는 염도에 의해서 이제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는데 가루를 넣게 되면 이 가루가 물 생기는 걸 차단해줘. 그 다음에 연근도 물 생기는 왜 연근의 그 어떤 성분이냐면 간은 배고 숨이 안 죽게 만드는 고체화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볶아도 물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절여도 간장에 절여도 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님께서는 이제 연근을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양념에 가루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가루가 들어가고 근데 쌍연근을 갈아 넣으면 옳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배추에서 나오는 물을 흡수를 못해. 흡수를 못하니까 배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서 물이 부족한 거를 집어넣어야 배추에서 나오는 물을 빨아먹으면서 뱉어서 이제 그 무르지 않게 하고 아삭거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뭐 그런 거는 또 이제 마찬가지죠. 채칼을 쳐야 될 때는 굵은 면이 좀 하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원사에서 김치 축제를 할 때는 아예 이제 무채를 내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무채를 이제 기계로 내니까 손으로 쓸던 것이 힘이 줄어들고 연근도 마찬가지죠. 이걸 채칼로 치던 것이 기계로 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1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소량으로 이게 출발이 가능하지만 2회 때는 1회 거 맛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던 연근이 들어가고 연근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맛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맛보던 김장보다는 배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폭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떨어진단 말이죠. 그 빨리 떨어지니까 어떡하냐? 10포기 먹던 집안은 20포기를 예상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올해 먹어본 사람이 내년에 10kg 가져간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하고 20kg 가져가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우리 저 신도가 파냐 안 파냐 이제 물었는데 내가 스님한테 물으니까 이제 판다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바로 했더니 선원사 연김치를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10kg 주문했다가 다시 전화 왔어요. 20kg. 네, 바로 이제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10kg 사갈 사람 안 먹은 거는 15에서 20kg를 사는 마음을 먹으셔야 후회를 안 한다. 요거 이제 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근이 쌀 때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김장철에 최고로 필요한 게 그 연근이에요. 왜 연근이냐? 지금 11월, 12월에 김장을 하는 이유는 잊고 무르고 쉬는 것 때문에 좀 늦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근을 이제 가루를 넣고 연근채를 넣게 되면 10월 달에 해도 안 물고
중요한 건 연근이 들어간 연근 가루가 들어간 무생채는 1년 12달 두고 먹어도 괜찮아요. 재밌는 건 우리가 무생채 오래 두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남은 거 억지로 먹어치는 수준이지 이걸 김장처럼 저장해놓고 오래 두고 먹으면 정말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른 김치도 마찬가지. 모든 김치에 모든 지금 여기에 이제 김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둘, 넷, 6가지. 이 6가지의 김치들이 이제 알타리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알타리는 왜 좋아하냐면 씹는 그 아삭거림 때문에 알타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연근가루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연근채보다 연근가루로 고춧가루에 양념할 때 같이 넣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 줄거리도 숨이 안 죽지만 이 알타리 무가 아삭거리게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속으로 침투가 되다 보니까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이빨 깨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씹는 맛, 아삭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물김치 이제 여기 우선 백김치를 얘기하자면 백김치도 이제 갈아서 넣는 이제 가루를 넣는 게 좋아요. 가루. 또 뭐 좀 가루가 없을 때는 연근을 갈아서 넣어도 좋고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그 마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시원해야 되는 거는 더 시원한 김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백김치가 최대한 이제 숨을 덜 죽여서 이제 백김치를 만드는데 연근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숨이 죽었던 것도 도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갈아 넣든 뭐 이제 가루를 넣든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김치 이 물김치를 연잎차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전국에 다녀보면 연밭에 연줄기가 다 버려져 있어요. 연잎밭. 그거를 꺾어다가 비만 안 맞고 물만 안 닿으면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육수를 물김치의 물을 전체를 그걸로 잡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처음 담글 때보다 먹을 때가 더 아삭거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삭거려요. 재밌는 거는 이 김치가 열흘이면 이제 숙성이 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연잎차나 연때 삶은 물로 김치를 하면은 그게 한 달이나 2달 가야 숙성이 돼요. 냉장고에서. 상온에서는 기존 거보다 체하가 배. 또 위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숙성되는 기간이 다른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내가 잊어버리고 안 넣었어. 그러면 그때의 연근을 썰어 넣어도 또 아니면 연근가루를 풀어도 연근가루를 풀으면 탁할 것 같죠. 놀라운 게 더 맑아져요. 가루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맑아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탁해야 될 상황에 가루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분말을 넣으면 이제 탁해지잖아요. 근데 연근가루는 놀라운 게 더 맑게 시원한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린 사람은 중간에 넣어도 된다.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맛있게 익었을 때 또 더 익으면 안 되는 고민을 해. 요거 나는 싫어. 더 익으면 싫은데. 그럴 때 추가로 더 넣든지 또 아니면 이제 그걸 이제 온도를 좀 변화를 줘요. 그 기존 있던 온도보다 좀 더 낮은 데로. 그러면 이제 낮은 데로 갈수록 발효는 이제 차단이 된 그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요리나 음식은 그 온도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김치는 이쪽 거나 저쪽 거나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저 호박 단호박 물을 내 가지고 해서 이제 노란색 김치를 냈는데 진짜 노란색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치자를 넣으세요. 치자를 넣으면 아주 노래요. 저거 그다음에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물김치. 예. 그래서 이제 단호박을 하더라도 예. 그 연근 정도는 또 치자를 같이 넣으면 더 색깔이 노란 이제 그러면 노란 이게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 촉법 예? 요게요 우리 요리에서 식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안이비설신이 뭐냐 눈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예? 그다음에 의 예? 이 의가 또 바른 생각이 들어가야 돼. 예? 예? 그 다음에 안의가죠. 안의 귀. 예? 귀에서도 이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에서도 이 읽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서 그렇죠. 얘들도 읽는 소리가 나요. 예? 그 다음에 설. 혓바닥에서 예? 여기에 딱 맛있는 거는 뭐라 그러냐 계속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식이라는 게 나와요. 과식. 예? 근데 예, 그다음에 신 예? 온몸 전체가 이 먹음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맛봄으로서 그래서 그게 색상향미촉비 색이 예? 향이 이게 또 향도 좋아야 되고 눈으로 보는 시각도 좋아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촉이라는 애가 내 몸속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더 먹고 덜 먹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오늘 아침에 토랑국을 먹었는데 내 촉은 싱거워.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반은 싱겁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반은 예. 맛있다. 예. 그 저염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딱인데 여기 식구들은 다 저염식주의인가 봐. 나는 다 싱겁다 그래서 고추장을 풀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래서 그 촉법이 색상향미 촉법이 다 이 요리에서도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꼬들빼기도 뭐 다 그렇고 깻잎이 있으니까 또 깻잎 얘기 좀 마저 할게요. 젖깻잎을 이제 그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생깻잎을 양념으로 재 때 그 양념 속에 연근을 갈아서 넣어. 생연근을 갈아서 양념장을 같이 해가지고 하면 깻잎이 숨이 안 죽고 깻잎 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씹는 촉감이 더 맛있어. 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제 간장에 절인 거란 말이죠. 약간 찜이에요. 찜해서 양념감을 한 것 같은데 찔 때도 맹물에 찌는 것보다 연때 삶은 물로 찌거나 연잎차 끓인 물로 찜을 하면 또 다른 향이 더 강해지고 이게 향이 필요한 건 향을 더 강하게 해주고 죽여야 되는 건 죽여주는데 아까 저기 또 오뎅 점심에 오뎅국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연잎차 끓인 물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하면 그 오뎅 비린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오뎅 비린내를 즐기는데 죽이면 되냐. 또 삼겹살도 사람들이 왜 깻잎 싸고 상추를 싸나 봤더니 돼지 냄새 커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깃집에서는 상추를 깻잎을 주는데 내가 삼겹살집을 1년 6개월 해봤는데 주는 순간에 적자요. 더 달래면 안 줄 수 없고 근데 주는 자체가 적자인데 더 달래면 삼겹살 안 파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또 이 소스 개발을 했어요. 소스가 어떤 게 궁합이 제일 잘 맞나 시식을 해봤는데 족발이나 수육에는 새우젓 소스를 줘요. 네. 그런데 삼겹살은 새우젓을 안 주고 기름 빼서 다시 기름 찍어서 이 상추를 싸먹게 하니 참기름값 추가되지 상추값 추가되면 그 집은 고기 장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삼겹살 이걸 하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저 상추쌈을 못 먹게 할까 네, 연구를 했어. 했더니 최고로 궁합이 상추를 주되
새우젓에 찍어서 먹어본 다음에 당신 방식대로 싸라. 제가 어제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겹살 강의를 하면서 시식회를 했어요. 근데 6명이 싸서 먹어보고 그냥 먹어보고 하더니 상추를 안 먹어. 다 남았어. 예. 또 다 남았는데 한 사람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부부 동반해서 세 부부가 왔는데 한 부부가 부인이 저는 삼겹살을 한 첩만 먹어도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부풀러 피부가 이제 물집이 생기고 부풀러 올라서. 그래서 전 그런 사람 만나면 제일 좋아해요. 왜? 올커니 넌 잘 걸렸다. 오늘 죽든지 살든지 이제 이러면 내기를 걸거든. 어차피 오늘 뭐 마시고 삼겹살 한 첩 먹고 병원 가나 세 첩 먹고 병원 가나 내가 병원 가면 내가 병원비 대고 죽으면 49제까지 내가 책임져.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이 또 더 재밌는 말을 해요. 스님, 우리 집안은요 이 여인 때문에요 고깃집을 가도 소고기만 먹어야 된다. 예. 돼지고기 먹으면 부작용 나고 알레르기 작동되고. 근데 소고기를 자기는 싫다는 거야. 근데 마누라는 소고기 파고 자기는 돼지고기 판데 할 수 없이 마누라 때문에 갈 때는 꼭 같이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그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믿어봐라. 죽나 사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안 죽어. 죽으면 연락 올 건데. 어제 강화에서 1박이거든. 근데 저녁 먹고 뭐 밤새 노래방까지 간다고 노래방 추천해달라고 그리고 또 6명이 다 술꾼이라 그래가지고 택시를 또 내가 6명 택시에 태워주는 택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 전용 택시는 인원하고 상관없이 타는 데까지 태워서 목적지까지 태워.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또 내가 주인한테 그래서 횟집에까지 택시를 태워다 줘라 그랬더니 아니 스님 5명이라 그랬더니 6명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주인 보고 태워다 줘. 노래방까지 가서 뭐 이제 숙소까지 갔을 테니까 아마 12시까지 노래방에서 놀았을 거고 그때까지도 죽었다 소리가 안 나고 노래방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탁월하게 이 연이 들어간 음식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뜨는 용어 중에 치유식품, 치유 음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능성 음식, 기능성 요리. 그러니까 연이 들어간 것은 다 치유 음식이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환자가 암 환자, 그 다음에 당뇨 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지혈, 부정맥, 그 다음에 이제 살 빠지는 고민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연만 집어넣으면요 살찌는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당뇨, 혈압, 대표적으로요 백김치를 담아서 암 환자들은 이제 그 자극성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백김치를 연근 가루를 넣고 담아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물도 못 먹던 사람이 밥 숟가락 들어요. 그래서 연이 들어간 모든 음식이나 반찬은 치유 음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참 먹어야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끼에 그 자리에서 물도 못 먹던 사람이 김치를 아작아작 씹어 먹고 왜? 그걸 실험해 보시면 돼요. 딱 선물로 줘요. 주는데 먹는 걸 보고 돌아서 실험. 아니면 초대하든지 아니면 연요리 식당 가서 강화는 이제 메뉴별로 있어요. 삼겹살집, 삼계탕집, 장어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가 요리를 가르쳐놔서 요즘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집을 가르치고 있냐면 치킨집. 치킨집마다 이제 갈 때마다 나는 넣어주라. 그래서 이제 아예 이렇게 200g짜리 한 봉다리를 맡겨놓고 나는 이유 불문하고 모든 그 치킨집에서 나오는 메뉴에 다 넣어서 튀겨줘라. 근데 요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연근을 이렇게 이제 슬러시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에 튀기잖아요. 튀겨서 꺼내면 이 기름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연근 자체에 기름이 없어. 과자가 과자. 근데 이제 요 과자를
간간하게 먹고 싶으면 살짝 소금을 뿌려주고, 또 달달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설탕, 뭐 흑설탕이든 백설탕이든 취향대로 살짝 뿌려줘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요즘에 애기들 건강 생각하는 애기들 과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마냥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생연근도 갈아서 주스 장복합니다. 어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저는 이제 해마다 크리스마스 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이제 부천의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지금 계속 이제 외출도 못하는 상태인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냐 그래서, 변비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 밥숟가락으로 정확히 2개를 맥주잔이나 머그잔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타서 마시면, 3끼를 마시면 안 뚫리면 그 똥꼬저기 진짜 고장 난 거고 그러면 이제 이틀을 먹으면 뚫려. 하루에 안 뚫리죠. 그러면 이제 이틀 먹어도 안 뚫리면 그건 더 고장 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을 얼마나 먹어야 내가 효과를 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장난 연식에 따라서 회춘의 시기도 다르다. 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도 어떤 사람은 또 넣으란다고 왕창 넣어가지고 맛없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아끼느냐고 비싼 년이라고 그러고 아껴가지고 조금 넣고 효과 없다 그러는데, 요리나 그 식품은 생명이 뭐냐? 레시피를 찾아라요. 그 레시피의 분기점. 그래서 이렇게 더 아주 미세한 것부터 넣기 시작해서 많은 것까지 넣어서 가장 맛있는 분기점을 찾아서 그 양으로 모든 요리를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명분가루 얼마를 넣어야 되냐 하는데 저울이 어디 있어? 그런 저울이 어디서 가져오지? 예, 키로 저울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울, 마음의 저울. 그래서 작게는 조미료 수준에서 많게는 설탕 수준을 넘지 말고 분기점을 찾아라. 예, 이제 숙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도 질문은